이번 시간은 17강 시간으로 어도비 XD 활용 예제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17강 소스를 보게 되면 이전에 수업을 해드렸던 디자인 소스를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은 일정 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지금 중앙정렬되어 있는 형식을 저희에 맞춰서 제작해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해상도에 따른 내용들은 지금 아이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해상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지금 어도비 XD 프로그램은 벡터 형식의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크게 해상도와는 관련 없이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페이지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형식은 이전에 저희가 이제 2강에서 진행했던 디자인 형식과 유사하고요. 일단은 디자인 소스 안쪽에 베이직 언더바 template.psdyle 그리고 아이콘 언더바 set.ai 파일로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볼게요. 레이어 구조를 보게 되면 일단은 스타트, 피드, 필터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두 가지 페이지, 스타트와 피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들을 한번 제작해 볼 텐데요. 자,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벡터 형식이기 때문에 비트맵과 다르게 조금 더 유연한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 양식은 저희가 디자인 구조에서 자, 일단은 이제 스타트 형식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식으로 복제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피드 페이지를 이렇게 두 가지 페이지로 아트보드를 먼저 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지금 컬러별로 어셋을 추가하고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셋은 기본적인 메인 컬러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색상을 한번 추가해 보면 자, 도형을 먼저 추가하고 색상을 추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색상 타입을 지정하게 되면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자, 메인 컬러가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를 저희가 어셋에다가 이렇게 추가하고요. 색상 추가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제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 바탕에 있는 컬러가 그 컬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아이콘 색상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77A1 2번이 됩니다. 이 색상을 저희가 또 어셋에다가 추가하고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자, 테두리는 없는 걸로 하고요. 색상은 아까 전에 지정했던 컬러대로 만들어 놓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어셋에다가 추가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디자인 구조를 추가하고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대단한 것 같고요. 자, 다시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폰트 구조를 조금 이제 기본적인 폰트 구조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그래서 이 폰트는 36포인트로 유나이브 컨 볼드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T자 툴로 txt라고 해서 기본적인 서체를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폰트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폰트는 유나이브 컨 볼드체가 되고요. 여기서 36폰트로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 이 폰트를 해당하는 기본 폰트로 지정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어셋에 문자 스타일 추가하면서 36포인트로 지금 볼드한 텍스트를 지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스타일을 지정하면서 만들어 보고 있죠. 자, 해당하는 타입 형식은 여기서는 지금 유나이브 컨 뭐 이런 식으로 서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셋에 문자 스타일을 추가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입. 자, 기본 타입이죠. 기본 타입으로 지정하시고요. 자, 이 부분도 저희가 등록을 하겠습니다. 문자 스타일 추가해서 세 가지 타입으로, 자, 기본 타입, 볼드, 그 다음에 얇은 서체 형식으로 지정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심볼도 등록되어 있는 심볼들을 활용해 볼게요. 볼게요. 자,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들어가 보시면, 자, 이 부분들을 저희가 심볼로 등록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복사하신 다음에 그대로 가져오시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오시게 되면 이렇게 심볼 제작해서 심볼 뭐 클로즈 심볼이라고 했고요. 자, 사용되어 있는 아이콘들을 일단 먼저 등록을 하고 제작을 할게요. 그 다음에 기어 아이콘, 그 다음에 하트 이런 아이콘들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심볼로 먼저 등록을 해놓고, 자, util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util 아이콘, 그 다음에 클로즈 아이콘. 자, 이렇게 하면서 제작을 하고 있죠.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냥 프로그램을 이렇게 등록을 하시게 되면 어셋에 대한 이런 등록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제작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하트 아이콘.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이콘을 일일이 다 등록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은 일단은 일괄적으로 좀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가져와졌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하나씩 그룹 해제라면요. 이렇게 그룹 마스크 그룹 해제 이렇게 하시면 하나씩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은 요번에는 마찬가지로 어셋에 지금 심볼 추가, 심볼 제작을 하게 되면 허트 아이콘,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정하고요. 자, 일단은 좀 확대를 해야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벡터 형식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일단 그룹핑을 시켰고요. 그룹핑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 심볼 제작 해서 여기서는 리스트 아이콘, 리스트 아이콘이라고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 1번부터 뭐 이렇게 제작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제작된 경우를 보시면 심볼 제작,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콘 1번, 그 다음에 심볼 제작 아이콘 2번이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심볼 제작 아이콘 3번. 자, 이런 과정으로 저희가 이제 심볼 제작을 다 등록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괄적으로 등록을 이렇게 하시고요. 심볼 제작 요번에는 자, 쭉 이어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7개까지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모든 어셋에 이렇게 추가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상단에 있는 레이아웃이 완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도 일단은 픽셀 작업이 아니고 기본적인 도형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일단은 도형 작업으로 일단은 레이어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디자인 형식에서 사각형을 이렇게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크기는 375가 되지만 이거는 가변적인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셋의 기본적인 컬러대로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었고요. 자, 훨씬 더 쉬운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희가 작업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수정 작업이 쉬울 수 있게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덩어리 형식을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닫기 버튼과 그 다음에 해당하는 유틸 버튼 두 개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셋에서 아이콘들을 지금처럼 닫기 버튼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유틸 버튼을 가져왔고 이렇게 해서 해당 내용들을 가져오고 있죠. 자, 물론 크기를 좀 조정해야겠죠. 그래서 컨트롤 T로 크기를 지금 여기에 보통 유틸을 가져오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 자동적으로 그룹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심볼 그룹을 해제하시게 되면 여기에 크기를 조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동행비를 좀 잠그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8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28 크기로 24 물론 픽셀이겠죠. 20 정도로 해서 적당 크기로 만들었고요. 여기서도 지금 해당하는 심볼 그룹을 해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20 정도로 락을 거신 다음에 크기를 만들어 주시면 도형이 만들어졌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도형 심볼이 만들어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위치를 맞춰주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처럼 간격이 10 정도 떨어져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0 정도 떨어져 있는 간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75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345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간격이 10 정도 떨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색상 간격을 이렇게 만드셨으면 색상을 칠해줘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원하시는 컬러의 정도대로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자, 이 컬러 속성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죠. 자, 어렵지 않죠. 여기서 한 10, 15 정도 떨어졌다고 하면은 자, 이게 이제 처음에 가이드라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이드라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지는 도형이 바로 가이드라인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초 정렬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조금 더 축소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배율이 이제 커지게 축소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기본 기능이 되는 거죠. 저희가 18 정도로 하겠습니다. 18. 그리고 여기서도 18 정도로 배율을 맞춰서 제작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정렬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정렬이라든지 다른 도형들 자, 중간에 있는 이런 그라디언트의 옵션이라든지 글자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도형을 한번 잡아 볼게요. 자, 어셋을 화면 구조상 좀 껐고요. 중간에 도형을 그리셨고 자, 그 다음에 중간 맞추는 건 뭐 어렵지 않죠. 딱 맞춰지게 되고요. 테두리는 없애셨고 그 다음에 채움에 따른 옵션은 여기서 그라디언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형 그라디언트 지정하셔서 여기서는 양쪽에다가 다 흰색을 둘게요. 여기서도 흰색으로 지정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영역에다가는 오페서티를 0으로 이렇게 준 거죠. 이렇게 만들면 여기서 색상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제작할 수가 있고요. 자, 물론 지금에 있는 툴들은 여기서처럼 이렇게 벡터 형식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포토샵에서도 수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자, 서체를 한번 써볼게요. 서체는 일반적인 그 타입 툴로 작성을 한번 해보면 이게 제가 드래그 됐나봐요. 클릭을 딱 해야 되는데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제작을 했고요. 뭐 이거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셋에서 볼드한 서체를 지정했습니다. 지정을 해놓고 서체 크기는 조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서체 크기는 지정을 하시고 색상도 바꾸겠습니다. 색상은 흰색으로 지정해서 여기서처럼 배치는 중앙으로 배치하는 건 어렵지 않고요.
자동적으로 이게 탭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토샵 영역에서는 이제 패션 디자이너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웹 디자이너라고 바꾸겠습니다. 여기서 웹 디자이너 바꿨고요. 그 다음에 서체는 여기서 오벨리크체를 사용했고요. 여기서는 16 해서 서체를 좀 작게 지정을 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서체가 여기 색상이 좀 바뀌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흰색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크기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치되는 이미지, 자, 사진 이미지가 배치될 부분이고요. 여기서도 드래그 하시면 크기를 크게 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드래그 하시면 크기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내용들은 배치를 이렇게 다르게 해줬고요. 자, 간격이 만들어질 때 여기서 자체적으로 간격을 자동 조절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죠. 그 다음에 하트 아이콘, 그리고 그 다음에 리스트 아이콘, 이렇게 해서 배치가 돼 있죠. 자, 아이콘들을 배치하시게 되면 그러면 심볼 그룹을 해제하시고요. 여기서도 심볼 그룹을 해제하시고, 그래도 이제 자동적으로 여기선 걸어야겠네요. 컨트롤 G로 걸고 있어야 편집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크기를 좀 조정하셔 갖고 자체적으로 좀 줄이신 다음에 색상 변화를 좀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은 지금 저희가 지정했던 컬러 속성들을 이렇게 지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배치를 하심으로써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룹핑을 잡아주시면 자동 중앙 정렬이 또 걸리게 됩니다. 굉장히 편집이 쉽죠. 이렇게 만들면 지금 저희가 원하는, 자, 포토샵의 레이아웃처럼 간단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물론 이제 크기 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지만 저희가 간단하게 이렇게 조정하시게 되면 그러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저희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벌써 헤더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크기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쉽고요. 자,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비트맵으로 작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운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하나의 형식대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하나의 그 작업 단위가 됐고요. 헤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헤더 영역들은 어셋을 기준해서 작업을 하고 있죠. 자, 하나의 작업이 거의 완료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타이틀 영역과 그 다음에 텍스트 영역들, 아이콘들 배치되는 데까지 작업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업되는 내용은 저희가 인덱스란 내용으로 저장을 지금 해서 강좌 내용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은 사실상 저희가 작업했던 그런 PSD 작업과 유사한 방법으로 작업이 되고 있고요. 약간의 상이한 부분이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거는 일종의 작업에 따른 이런 목업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전환되기도 하고요. 자, 이게 실제의 시안 작업을 위한 그런 과정으로도 넘겨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도 제작해 볼게요.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피드, 이벤트, 포스트, 노티피케이션 이렇게 돼 있죠. 자,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색상이 추가돼야 되는데, 자, 컬러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자, 이게 컬러 맵으로 추가가 안 됐네요. 지금 여기서처럼 컬러 정의를 또 해보겠습니다. 컬러 정의 미리 해보면, 자, 컬러 정의는 아까 전에 지금 포토샵에서 가져왔던 색상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테두리는 색상 없음으로 만들었습니다. 해당 도형은 지금처럼 이렇게 어셋에 색상을 추가하셔갖고 색상 추가가 만들어졌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역은 콘텐츠 영역이 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피즈라고 되어 있고요. 피드라고 하는 부분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제일 먼저 일단은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이아웃 영역을 조금 넓혔고요. 넓힌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컨텐츠 영역에 해당되는 이 박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를 그려서 375 정도로 영역을 만들었고요. 자, 간격은 저희가 이제 간격을 띄게 되면 이 수치가 나오죠. 그러니까 10 정도로 간격을 떨어뜨려서 일단은 마진을 정렬을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자, 물론 수정은 가능하고요. 여기서 테두리는 없는 걸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의 블럭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 테두리는 일단은 보기 구조로 하나를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자, 피드라는 영역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텍스트로 이렇게 해서 일단은 피드라고 작성을 했고요. 자,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본적인 자, 유나이브 콘서체로 지정을 했고요. 폰트 크기도 이렇게 적당 크기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폰트에 관련된 색상도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컬러는 8AC007 여기에 있는 컬러로 지정을 시켰고요. 자, 여기에 관련된 여기 내용들은 중앙 정렬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이 공간에서 설정이 되고 있죠. 자, 의도적으로 저희가 보더선을 좀 만들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지금 도형에서 테두리 선을 없앴고요. 그 다음에 도형들은 여기서 맞춰갖고 제가 선분을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375짜리 선분을 하나 그렸고요. 자, 기본 크기는 375 정도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아래쪽으로 맞춰서 색상은 이쪽에 있는 색상으로 간단하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물론 색상은 좀 바꿀 수 있겠죠. 옅은 색으로 지정을 시켜놨고요. 자, 폰트 크기는 16으로 지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 정보에서 여기서 아이콘 1번에 관련된 내용들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심볼 그룹을 해제했고요. 그래야지만 크기 조정이 자유롭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한 크기는 18 정도로 맞춰갖고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피드라는 글씨도 이렇게 맞춰놨고, 자, 색상은 기존에 어셋에 있는 색상으로 지정을 해놨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내용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유닛이 이제 반복이 되겠죠. 그죠? 반복되는 형식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형식은 조금 조정을 해서 맞춰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지금 조정되는 기능으로 하나의 유닛을 정확하게 만들어 놨고요. 자, 만들어 놓으시게 되면 그러면 반복 그리드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 그리드로 하시게 되면 이 유닛이 자, 이렇게 반복이 되고요. 좀 간격이 좀 크죠. 그러니까 반복 그리드는 요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크기를 이렇게 줄여 놓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리드 영역을 좀 줄여놨고요. 반복 그리드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정을 하시게 되면 20 정도의 옵션으로 돼 있죠. 그죠? 이 부분은 나중에 조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개수만큼 쭉 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리드 형식을 마쳤고요. 그리드를 해제하고 그러면 이제 그 반복적인 그리드에 맞춰서 이 부분은 나중에 그리드가 끝나게 되면 자, 관련된 레이어 폴더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레이어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레이어 그룹 19번, 뭐 20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렬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레이어를 활용하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그룹을 풀어주셔도 크게 뭐 문제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 5번, 뭐 그룹 18번 뭐 이렇게 돼 있죠. 뭐 이런 부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되십니다. 나중에는 정리를 나중에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처럼 정리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은 이 부분이 그룹 20으로 잡히죠. 그럼 이렇게 맞춰서 정리가 딱 될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간격을 좀 맞춰서 정리를 하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해당 영역을 이렇게 그룹을 쉬프트로 잡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반복 그리드를 다시 한번 쓰시게 되면 그러면 유닛이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나중에 반복 그리드를 해제하시고 또 배치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반복적인 유닛으로 배치가 될 거고요. 반복 그리드 해제. 자, 여기까지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해당하는 영역은 그룹 20으로 잡히게 되죠. 그러면은 그룹 해제를 이렇게 자동 그룹이 되네요. 그룹 해제를 하시고 다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반복을 이렇게 Alt로 하셔도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개수만큼 조정을 했고요. 자, 해당하는 영역들은 이렇게 서체는 여기 14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부분적인 조정들은 이렇게 맞춰 가시면 되시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복 그리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하죠. 자, 레이어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지정하시고 반복 그리드로 유닛들을 이렇게 만드시면 그죠?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시면 반복적으로 제작할 수가 있죠. 화면에 보이는 데까지 해제하시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처럼 도형들을 딱 달라붙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반복 그리드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저희가 배치를 조금 다르게 하셔도 되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배치를 맞춰주기 위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아니면 Alt로 이동하셔도 되시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맞춰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가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전체 그룹을 이렇게 그룹핑을 하셨다면은 그룹에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수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쪽에 옵션들을 좀 수정해 보면 그런 이벤트라고 되어 있죠. 이벤트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가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아이콘도 여기 바꿔 나가시고요. 아이콘도 여기에 있는 지금 어셋에 있는 내용이죠. 어셋에 있는 내용으로 지금 두 번째 아이콘 2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2번으로 배치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심볼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그룹 해제하시고 하신 다음에 여기서 색상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지정을 하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 어셋에 지정된 컬러가 있죠. 컬러로 지정하시고 여기서도 그 텍스트로 지정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그룹핑을 한번 해야겠네요. 컨트롤 G로 자 이렇게 그룹핑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크기도 그룹을 하시게 되면 크기가 잡히게 되죠. 그러면 아까 전에 28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크기가 지금 18이죠. 이 크기도 마찬가지로 18로 잡겠습니다. 18로 잡게 되면 지금 이게 안 잡혔네요. 지금 이런 게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벡터 형식으로 잡아주는 게 조금 어렵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로 크기를 18로 잡으면 이렇게 되네요. 이게 지금 폰트가 안 깨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내용을 이거를 조정해도 크기 변형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맞춰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로 크기를 자, 이 정도로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이콘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 그러면 작업이 끝났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일반적인 지금 작업들이 지금 유닛을 통해서 작업하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셨고요. 자, 스타트 페이지를 통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형식들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어 보셨는데 자, 이 작업은 제가 완성을 해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작업이 완료가 되시면 파일로 보내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기 파일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내보내기 방식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 자, 모든 아트보드라고 돼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라든지 웹이라든지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디자인을 한번 내보내 볼게요. 디자인을 내보내 보면 PNG 방식과 SVG 방식과 PDF 방식과 JPG 방식이 있습니다. PNG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모든 아트보드를 내보내 볼게요. 그러면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배치를 한번 저희 문서 저희가 지금 바탕화면에
17강에 여기 디자인 소스를 그대로 폴더를 17강으로 해서 17강이 아니고 뭐 컨버트 소스라고 할까요? 컨버팅 소스라고 해서 여기는 없네요. 일단은 여기 지금 디자인 소스 여기다 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소스 바탕화면에 이 부분에다가 폴더를 선택했고요. 하게 되면 어셋에 있는 내용들을 보내줬죠. 그러면 보게 되면 자, 폴더 경로로 보겠습니다. 만들어진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자, 화일은 이거고요. 스타트와 피드 화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스타트 화일은 시작 화일이고요. 피드 화일은 지금 두 번째 페이지인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만들어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화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화일을 오픈으로 열어보게 되면 자, 스타트는 여기서 저희가 만들었던 그런 png 파일, 그러니까 코딩하기 위한 준비 과정 있죠? 준비 과정으로 다 이렇게 돼 있고요. 물론 약간의 깨짐 정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1대1 배열로 보면 어느 정도는 정상적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안으로 만들어 줄 때 해당하는 내용들을 어차피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이미지로 다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을 넘겨 주실 때 저희가 자, 내보내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게 되면 이번에는 SVG로 넘겨 볼게요. SVG로 이미지는 인베드 모든 아트보드 내보내기 되어 있죠. 자, 내보내시면 자, 그러면 스타트 SVG와 피드 SVG SVG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열 수 있겠죠. 그래서 파일에서 오픈 열어보시게 되면 바탕화면에 17강에 SVGY를 이렇게 오픈을 해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죠? 요거는 요게 컨버트된 SVG이기 때문에 자, 아트웍으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제대로 지금 이거는 피드 와일이니까 작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스타트 와일 한번 열어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패스 구조는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작업상의 문제로 자, 언그룹을 하시고 버리시게 되면 그러면 이런 패스 형식들이 그대로 가져와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재작업이 가능하고요. 뭐 약간의 어떤 SVG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다가 가져와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약간 출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파일을 버리고요. 다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완성된 파일을 제가 출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내보내기에서 모든 아트보드를 하게 되면 SVG 파일은 이렇게 인베드 하셨고 모든 아트보드 내보내기 이렇게 옵션이 잘 안 되네요.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시면 넘어가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외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보내기에서 모든 아트보드에서 일단은 이미지 구조가 아니고 지금처럼 PNG에서 웹을 한번 보겠습니다. 웹을 한번 보내보면 자, 그러면 여기서처럼 이런 2X 과정으로 해서 웹 형식으로 두 개의 PNG가 생성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열어보게 되면 자, 여기 스타트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EX 파일이 있고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게 되면 그죠? 이게 배율이 2배짜리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자, 웹 형식으로 이걸 컨버트하는 게 훨씬 더 좋겠네요. 그죠?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깨지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깨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배율보다 2배 정도의 해상도로 출력하는 그게 바로 이렇게 EX거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출력하게 되면 코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해당하는 실제 코딩으로도 연결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유용한 디자인 어떤 형식이라는 걸 XD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